요게 첫 등장 시에 나온 포즈입니다. 이때 주인공이 한마디 하죠. 라인 배럴이 처음 탔을 때 그 대사, 나이스한 전개잖아. 오늘의 리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철의 라인 배럴의 EX 라인 배럴, 센티넬의 라이오봇 EX 라인 배럴입니다. 2005년도에 연재를 시작한 만화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의 이 EX 라인 배럴은 지난 시간에 리뷰한 그냥 라인 배럴의 개수형 플러스 사실상 최종 결전 사양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부속품이 많이 늘어서 일반 버전보다 가격대가 더 높습니다. 23년 5월 달에 출시를 했고요. 금액은 엔가로 5만엔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패키지 한번 볼까요? 이번 패키지 일러스트도 시미즈 HC 본인이 직접, 디자이너 분이 직접 그린 일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쁜 그 라인과 그 특유의 그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박스 자체 사이즈는 일반 라인 배럴과 동일한 사이즈예요. 두께도 동일하고요. 높이도 동일하고요. 다 일단 패키지의 이 사이즈 자체는 다 똑같은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리뷰 바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리뷰도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패키지 열어보면은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확실히. 일반 버전은 이 블리스터가 2층으로 끝났었잖아요. 근데 EX 라인 배럴은 그렇지 않고 이 위에 있는 거는 1층짜리 동일하지만 그 밑에가 이 부속품으로 채워진 블리스터가 층이 2개가 더 있습니다. 2층짜리에서 4층짜리로 블리스터가 늘었어요. 이쪽이 이제 스커트, 추가된 스커트, 어깨 외장, 백팩, 그리고 뭐 대검, 뭐 큰 무장들 다 여기 들어가 있고, 이제 장식 부분들, 액세서리, 그 기타 액세서리라고 해야겠다. 기타 액세서리 부분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블리스터가 좀 특이한 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가운데가 구멍입니다. 이 구멍으로 이 라인 배럴의 꼬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여기가 빈 공간이었던 거를 가득 채운 거죠. 그래서 무겁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매뉴얼이 별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꺼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내용물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부속품 자체의 구성은 기본 라인 배럴 플러스 EX 라인 배럴로 되어 있어요. 뭐 하나 빠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리뷰한 일반 라인 배럴에 포함되는 것들은 오늘은 그냥 보여만 드리고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태도입니다. 앞선 리뷰에서 본 그 태도 동일한 사양이고요. 손잡이의 조인트 장착 방식도 동일합니다. 같은 파츠가 쓰였어요. 다음은 팔 아머, 여기에 태도 수납된 버전이 들어가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팔 아머, 이것도 전개된 상태의 파츠가 들어간 거 동일하고요. 테일 스테빌라이저의 오버드라이브 파츠, 교체 파츠 이것도 동일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그제큐터, 동일한 형태고요. 기믹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손잡이에 조인트 달아주는 것도 동일하게 해놨어요. 물론 수납하는 기믹도 본체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용 받침대가 들어가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 여기부터는 온전하게 EX 라인 배럴용 파츠들입니다. 볼륨감이 어마어마한 게 좀 놀랍습니다. 먼저 흉부 아머입니다. 흉부 콕피트 블록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는 형태의 흉부 아머예요. 역시나 메탈릭 컬러 그리고 펄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네요. 그리고 어디 백팩처럼 생겼지만 고간 파츠입니다. 고간 파츠. 앞부분의 파츠를 교체하는 식으로 추가 외장이 증설된 이 고간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이 부분에도 작지만 마킹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컬러링도 상당히 이쁘게 분할이 되어 있네요. 끝부분에는 뭐 노란색 포인트라든가 그리고 약간 이런 지그재그 포인트라든가 이런 디테일 같은 거 보기 좋은 것 같네요. 내부도 여기도 방열핀 디테일이 아주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깨 아머입니다. 거대한 파츠인데 저 큰 어깨를 감싸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이즈로 된 것 같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추가적인 특징적인 마킹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뒤에 조인트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인트 있는 부분이 뒤로 가게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역시나 메탈릭 컬러와 펄 컬러 그리고 마킹들이 일부 또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큰 볼륨감인데다가 보면 여기도 방열핀 디테일이라든가 컬러 잘 들어가 있고 요 안쪽에도 방열핀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 장착할 때는 이 친구를 좌우로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중앙 파츠를 빼고 이제 씌우는 방식이에요. 다음은 TOK 스파이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무선 플라즈마 병기? 안쪽에 금색으로 된 포인트도 보이고요. 전개 기믹이 있습니다. 위로 당겨주면 살짝 늘어났죠? 이렇게 해서 좌우로 벌려주면 됩니다. 짜란! 느낌은 약간 피뢰침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떠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거대한 파츠인 이거는 제너레이터 포드입니다. 제너레이터 포드. 진짜 가장 큰 무게를 자랑을 해요. 안에 들어있는 부속품들 중에서도. 백팩이기 때문에 연결 조인트가 그리고 무거우니까 되게 조인트 자체가 길게 돼 있어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위에는 특유의 무늬와 함께 마킹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위쪽에 있는 플랩은 가동식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고정식이고 안쪽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뭐 일단 위에는 가동하니까 약간의 스타일을 만들어 줄 수는 있겠죠. 아래쪽에는 이제 스탠드 조인트가 있고요. 그 외에 약간 핀들이 이렇게 좀 나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좌우에 달려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제너레이터 포드라고 보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방열핀 디테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잘 보면 여기도 마킹들도 포함되어 있고 포인트 컬러도 있고 거대한 조인트도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뭐 안쪽도 뭐 컬러링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너레이터 유닛입니다. 마치 일본 설화에 나오는 뇌신을 연상케 하는 그런 형태의 제너레이터고 이게 이 포드에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디자인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무늬는 이제 라인 배럴에 많이 사용되던 그 무늬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여기부터 이제 전개 기믹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잘 보면 여기 패널 라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패널 라인마다 전개가 됩니다. 이 위에 손톱과리가 따로 없어가지고 약간의 틈에다가 손톱을 걸고 펼쳐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펼치고 뒤에 펼치고 위아래 펼쳐주면 안쪽에 공간이 드러나고 주변으로 디테일들이 보입니다. 안쪽에 4개의 조인트가 있는데 그냥 임의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적당히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장착 완료하면은 방금 이야기했듯 그 일본 설화의 뇌신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로 바뀌죠. 이 제너레이터들을 전부 다 가동시켜가지고 이제 파워업하는 게 이제 마지막 전투의 장면 중 하나죠. 그럼 얘는 이러고 끝이냐?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터 유닛들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뒤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파츠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거해 준 다음에 제너레이터 하나하나 빼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너레이터 자체는 되게 깊숙이 이렇게 깊게 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고 요거 사이사이를 다 떼어내서 제너레이터를 분리시켜 주는 거고요. 이렇게 분리한 제너레이터들 안쪽에 있는 조인트들에 각각 수납을 시켜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수납이 완료가 됩니다. 요대로 다시 덮어서 닫아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제너레이터 포드에다가 달아주는 게 있습니다. 서브 웨폰. 쉽게 말하면은 추가 태도입니다. 무려 추가 태도. 원래는 2개만 장비하는 건데 6개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태도마다 앞서서 봤었던 요 이제 손잡이 빼놓는 디테일을 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연결되어 있는 유닛 자체는 연결 조인트부터 해서 앞뒤로 쭉쭉쭉 이렇게 슬라이드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요 태도도 마찬가지 앞뒤로 슬라이드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요거를 그리고 제너레이터 포드 뒤쪽에 구멍에다가 끼워줄 건데 이거 안 그래도 무거우니까 분리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분리해서 작업하면 더 안전해요. 자, 그러면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힘 줘서 살짝 힘 줘서 딱 소리 나게 밀어 넣으면서 끝까지 딱 밀어 넣게 하면은
이렇게 살짝 밑으로 더 내릴 수 있는 요런 가동이 더 추가가 돼요. 그리고 슬라이드로 위치 조정하는 거 내 맘대로 할 수 있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걸 방지하는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레버가 있고요. 이 레버를 바깥으로 밀면 돌기가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쳐지는 거를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서브 웨폰에 이 연결부 교체 파츠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접혀 있는 이 관절부, 이걸 편 거라고 보면 됩니다. 교체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 이 뒤에 보면은 돌기가 있어요. 이게 이 뒷부분이 빠지지 말라고 잡아주는 돌기인데 살짝 반대로 살짝 틀어주세요. 살짝 틀고 그대로 빼주면 이 뒤가 빠집니다. 이러면 이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 하는 부분은 다 빼줄 수 있어요. 이거를 조인트만 빼는 거죠. 관절부만 빼서 교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뒷부분 파츠를 다시 껴주면 아까랑은 다르게 좀 더 몸통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뻗어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슬라이드 기믹을 통해서 좀 더 몸에다가 밀착을 시켜주는 것도 가능하죠. 돌기 기믹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 맞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처음 받았을 때 제너레이터를 양쪽 다 연결했는데 위에서 보니까 좌우가 안 맞네 하실 수 있어요. 이거 가동식입니다. 회전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약간 힘을 주면은 가동을 하니까 한번 움직이고 나면 스무스하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각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를 수납했을 때 이게 다 꽂혀 있으면은 이거 하나면은 이렇게 뺄 수 있지만 4개가 다 꽂혀 있으면 빼기 어렵잖아요. 이거 그냥 이대로 조인트를 끼워 넣고 빼시면 돼요. 간단하죠? 다음은 대망의 허리 아머. 하체 전체를 감싸는 스커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 조인트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고정을 하는 형태고요. 테일 스테빌라이저에 방해되지 않게 위에다가 끼워주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잘 보면 조인트 자체가 고정되어 있어요. 가동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가동이 있으면 훨씬 더 화려한 포징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장착을 다 해본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보이는 걸로는 가동이 없다. 대신에 디테일은 또 기깔 난 것 같아요. 그 메탈릭 포인트들이라던가 노란 색깔 포인트들도 좀 강조되어 있는 이런 게 좀 특징적이기도 하고 요 사이사이가 또 이렇게 틈이 있어요. 사이사이에 틈이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쪽을 보면은 내부가 엄청 화려합니다. 와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딱 이렇게만 봤을 때 와 내부 뭐야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화려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장인 금봉, 대검이라고도 되어 있기도 한데 일단은 매뉴얼상에는 금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쇠로 만든 봉이에요. 완벽한 질량병기, 몽둥이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주 약간 메이스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디테일도 디테일인데 형태라던가 이 두께감 요런 게 진짜 진국인 것 같고 이 뒤쪽에도 이제 금색의 포인트나 라인 배럴 특유의 막 뭐 이런 무늬라든가 손잡이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손에 쥐기 위한 조인트가 있죠. 끝부분을 빼서 조인트를 밀어넣고 다시 씌워주면 된다. 이 상태로 그냥 어느 손이든 그냥 편하게 끼워주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요게 좀 이제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무장이. 자, 그리고 스탠드. 본체 보기 전에 스탠드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가려져 있는데 옆에서 보면 짜란! 이 거대한 백팩이죠? 이 제너레이터 포드를 위한 이 스탠드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로 연결을 해서 아예 튼튼하게 지탱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의 스탠드로 되어 있어요. 리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라인 배럴 주인공 기체다 보니까 작품 속에서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되는 라인 배럴입니다. 이 라인 배럴이 제가 앞서 리뷰했었던 그 라인 배럴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라인배럴 오버라이드입니다. 이 오버라이드는 이 마키나라고 하는 작품 속에 나오는 메카닉들이 사용하는 쉽게 말하면 전송 기술이 있어요. 전송 기술도 인간은 이게 포함이 안 되는데 그 인간마저도 전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힘이 강해지면서 나오는 라인배럴 아마가츠입니다. 이 친구는 이 이마에 아머가 내려오면서 외눈으로 변해요. 어떻게 보면 라인배럴에 숨겨진 힘이 또 발동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품 속에서 라인배럴의 프로토타입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 봤었던 그 하얀 라인배럴과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리뷰하는 EX 라인배럴입니다. 라스트 보스와 마지막 최종 보스와 싸우기 위해서 최종 결전 사양 형태로 만들어진 라인배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라인배럴 오버로드입니다. EX 라인배럴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제너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초과 출력까지 내서 만들어진 붉은색의 라인배럴이죠. 자, 그럼 본체인 라인배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양은 제가 앞에 리뷰했었던 일반 라인배럴과 동일합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사이즈 또는 기본 디테일도 같은데 일부 외장 파츠는 이 EX 라인배럴에서 교체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그냥 보기만 하면은 어디가 바뀐 거지? 하고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라인배럴을 가지고 와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좌측이 그냥 라인배럴, 그리고 우측이 EX 라인배럴에 포함된 개수형입니다. 기본 외형이나 아니면은 뭐 기믹 같은 건 다 동일한데 정말 일부 파츠가 변경이 있어요. 되게 근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먼저 머리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일반 라인배럴의 머리고요. 그리고 라인배럴 개수형의 머리입니다. 어라? 어디가 바뀐 거지 하실 수 있는데 소형 스테빌라이저가 이마에 추가됐어요. 정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보기 편한데 이런 식으로 작은 뿔이 추가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일반 라인배럴. 짜잔. 확실히 저 뿔 딱 보니까 다른 게 느껴지죠? 이게 개수형입니다. 되게 사소한 듯 느껴지지만 이게 확실히 만화책에서도 이 뿔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만화책에는 모든 단행본의 표지마다 이 메카들의, 마키나들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를 알 수 있죠. 다음은 흉부입니다. 흉부에서도 이 검은색 부분을 잘 봐주세요. 지금 이거는 그냥 라인배럴이고요. 이쪽이 라인배럴 개수형입니다. 패널 라인이 더 추가가 된 형태예요. 거기다가 밑에도 약간 이렇게 좀 더 볼륨감 있게 덕트 형태의 무언가가 추가가 되기도 했고요.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일반 라인배럴이고요. 확실히 아래쪽도 매끈하죠. 이쪽은 확실히 개수형이 되면서 흉부가 아무래도 가장 티가 많이 난다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은 허벅지입니다. 이거는 역시나 일반 라인배럴이고요. 허벅지 잘 보면은 안쪽에 살짝 굴곡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특별한 디테일은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라인배럴 개수형입니다. 여기는 딱 비교 자세히 할 것도 없이 티가 확 나요. 애초에 없었던 투톤 컬러가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무릎 관절이 조금 더 드러나는 형태로 바뀌기도 했고 바깥쪽에도 이렇게 메탈릭 포인트들이 또 컬러가 또 추가가 됐다던가 거기다가 없던 마킹도 좀 더 위쪽으로 생겼죠. 확실히 여기는 허벅지는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된 편이라 가지고 여기는 확실히 좀 실루엣 변화도 좀 있지 않나 싶네요. 이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소체도 기왕의 개수형인 거 포즈 한두 개 정도만 보고 넘어갑시다. 아무래도 태도보다는 새로 포함된 이 금봉을 사용한 액션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포즈는 일단 코믹스에 나온 한 장면을 한번 따라해봤어요. 이렇게 금복을 땅에 내려 찍어놓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포즈인데 요것도 꽤나 박력 있는 포즈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의외였던 거는 한 손으로 버티네 였어요.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아예 앞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여 잡는 포즈를 취했을 때 손목이 금방 처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처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리고 쾅 하고 내려 찍는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무릎 꿇으면서 쾅 하고 땅을 아주 그냥 시원시원한 액션이 가능하네요. 자, 그럼 대망의 EX 라인배럴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EX 라인 배럴로 만들기 전에 라인 배럴 본체 상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팔뚝만 오버드라이브 파츠로 바꾸고요. 나머지 어깨는 닫아두고 테일 스테빌라이저도 이렇게 닫힌 형태의 파츠를 그대로 쓸 거예요. 팔뚝만 교체를 해놓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몇몇 디테일 파츠들을 제거를 해줘야 해요. 참고로 지금부터 제거하는 부분들은 일반 라인 배럴은 제거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어깨 양옆에 이 뿔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 골반의 정중앙 파츠를 제거를 해줄게요. 그리고 무릎 아머도 제거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콕피트 해치의 상단 부분, 윗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머를 입혀주도록 합시다. 양팔을 벌리고 뒤로 돌려서 허리도 최대한 숙여준 상태에서 이 좌측 허리 아머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요 끼우는 조인트가 달려 있고요. 이 허리 라인과 테일 스테빌라이저 사이 부분에다가 이 조인트를 끼워 줄 거예요. 그대로 그냥 위에서 내려놓듯이 쑥 하고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무릎 외장을 제거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허리 아머가 이 무릎 외장이 있으면 안 씌워지니까요. 그 다음 반대쪽 오른쪽 아머도 가지고 와서 위에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참고로 테일 스테빌라이저는 최대한 밑으로 내려놔야 들어가니까 그거 참고해주세요. 앞부분 한번 봅시다. 오, 있어 보여. 오. 다음 고관 파츠, 교체만 쏙 해주는 그런 형태죠. 이렇게 끼워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체는 끝났어요. 다음은 흉부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거된 아머 쪽에다가 윗부분 먼저 끼워주고 아랫부분으로 마무리. 확실히 흉부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어깨입니다. 어깨 아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앞뒤를 분리를 해주고요. 분리를 해주고 가운데 파츠를 먼저 끼워줄 거예요. 상단부에 이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아까 뺐었던 그 뿔 자리에 끼워주고요. 그대로 앞뒤 그냥 조여주면 됩니다. 아머 내부에 어깨가 쏙 들어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어깨 뒤쪽에다가 이 TOK 스파이크 끼워주는 위치입니다. 어깨 뒤쪽이. 어우, 중간 점검인데 박력이 어마어마하네요. 그 다음 등 정중앙에 있는 동그란 파츠를 빼줄게요. 그리고 드디어 제너레이터 포드를 가지고 와서 좌우를 먼저 빼줄게요. 이래야 작업하기가 편해지니까요. 그리고 이 포드를 올려줄 스탠드 가지고 와서 먼저 스탠드 위에 올려줍시다. 그 다음에 스탠드를 밀어 넣으면서 그 다음 위치 맞추면서 등에다 끼울 거예요. 위치 잘 보고 등에다가 도킹! 보기보다 등에 끼우는 게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끼울 때랑 뺄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 다음부터는 처음에 이 구성 볼 때 했던 거를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포드에다가 요 서브웨폰 이 태도 달아주고요. 그대로 백팩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EX 라인 배럴의 완성! 와우! 박력이 남다르네.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볼륨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자, 이렇게 하면 이 상태로는 앞뒤로 길이가 어떻게 되지? 대략적으로 30cm 되네요. 이게 딱 지금 요 태도 끝자락부터 요 고관 끝자락까지가 대략 30cm. 완성하고 느낀 게 확실히 최종 결전사양 느낌 난다 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와닿거든요. 와, 진짜 이 볼륨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를. 확실히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이 지지대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한 무게가 뒤로 쏠리기 때문에 이게 무게중심 맞추는 거라든가 이런 거 때문이라도 저 스탠드는 필수네요. 자, 일반 라인 배럴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만 보면 다른 기체구나. 완전히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이게. 근데 역시 진짜 뭔가 이게 뿌듯하네요. 딱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이 투샷은 와, 볼륨감도 볼륨감인데 이 제품 자체 사이즈도 있어가지고 이게 눈에 꽉 차네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상체 부분인데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컸던 어깨가 더 커지면서 상체나 얼굴 사이즈와는 정반대가 돼버리잖아요. 어깨가 엄청 커지니까 이런 약간 뭔가 언밸런스하지만 근데 그게 또 별로는 아닌 이런 갭
이런 갭, 여기서 오는 매력, 요게 정말 큰 것 같아요. 특히나 어깨 라인도 이쁘잖아요. 지금 요거 라인 자체도. 와, 적당히 줌했는데 화면 꽉 차는 거 보세요. 빈틈이 없구만. 거기다가 흉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핀들이 더 추가가 되면서 좀 더 날카로운 인상으로 변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진짜 화면 꽉 차니까 보기 좋다. 그리고 하체, 아까도 잠깐 봤지만 스커트 자체가 특별히 가동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다리 가동은 사실상 봉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스커트가 좌우로 이렇게 펼쳐지기만 했어도 포징 자체가 좀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 상태로 가동이 아예 일절 없는 건 아니고요. 이 오른쪽 스커트가 바깥쪽으로 좀 벌어지는 거 정도? 아까 여기가 축관절이었잖아요. 끼우는 부분이. 요거 정도? 근데 이것도 크게 가동하는 건 아니라 가지고 사실상 다리 가동은 봉인이다.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압도적인 뭐 볼륨감? 요거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만 보더라도 뿌듯하긴 하다. 뭔가 이 언밸런스 함에서 오는 그 매력? 그리고 이 백팩, 이 제너레이터 보드, 와우, 이거는 진짜 이 태도 4개가 진짜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이미지가 꽤 큰데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더 뒤로 밀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더 밀어줘요. 뒤로 더 앞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더 당겨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밀착시키는 느낌도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를 좀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액션도 조금 취해볼까요? 액션 포즈 취하기 전에 가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방금 얘기했듯이 일단 다리 가동은 봉인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완전 봉인 상태고요. 그리고 상체 쪽, 흉부나 허리 돌리는 거라든가 이것도 이쪽도 봉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스탠드를 2개 쓰고 있어요. 백팩이 무거우니까 이걸 지지하기 위한 스탠드 하나, 그리고 본체를 지지하기 위한 스탠드 하나. 그래서 앞뒤로 고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를 돌린다던가 이런 상체 가동도 봉인이 된 상태죠. 대신에 팔은 크게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어깨 아머가 커지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어깨 관절을 가리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 아머 요것도 별도 가동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가동도 그대로입니다. 그나마 조금의 제약을 받는 거는 아머가 두꺼워짐에 따라서 팔 자체를 옆으로 드는데 더 들기는 어렵다는 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원래라면은. 그리고 하나 주의사항, 지금 뒤에 이 스파이크 때문에 백팩이랑 간섭이 있거든요. 팔을 앞으로 들 때는 이 스파이크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팔을 앞으로 들 때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스파이크가 있는 상태로 팔을 들면은 이렇게 뒤에 백팩의 관절 사이를 이렇게 눌러버리거든요. 그래서 백팩이 이렇게 뽑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 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팔 가동할 때는 이 스파이크를 빼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즈, 요게 첫 등장 시에 나온 포즈입니다. 이때 주인공이 한마디 하죠. 라인베럴이 처음 탔을 때 그 대사, 나이스한 전개잖아. 개인적으로도 이 EX 라인베럴의 그 전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아주 멋진 포즈가 아닌가. 그 육중함이라든가 그 느낌을, 이 분위기를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봉을 휘두르고 있는 포즈. 역시나 아까 가동에서 이야기했듯 이건 팔로만, 그리고 각도로 구현을 한 그런 형태고요. 그래도 정말 이 악력 덕분에 한 손으로 이 금봉을 잘 버틴다라는 것 덕분에 포즈가 완성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뒤에 있던 태도를 앞으로 가지고 와서 스릉 하면서 뽑아드는 그런 형태의 포즈. 이때 아까 저 조인트, 교체 파츠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에 밀착할 수 있도록 사용하면은 거의 다리 쪽까지 이 태도가 닿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뽑아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그제큐터를 들고 적에게 발사하는 모습도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뭐 가려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제너레이터를 전부 전개한 모습.
이렇게 전개를 해서 모든 제너레이터를 최대 출력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라인 배럴 오버로드가 되는데, 그땐 전신이 또 붉은색이 되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안 그래도 큰 볼륨감에 훨씬 커지는 무언가가 달리니까 확실히 그러게 여기까지의 전고는 어떻게 될까요? 30cm는 당연히 넘을 테니까 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딱 이제 스탠드 위부터 해서 30한 4cm 나오네요. 와우. 약 34cm.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센티넬의 라이오봇 EX 라인 배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반 라인 배럴과는 남다른 어마어마한 볼륨감을 자랑을 합니다. 대신에 그만큼 이제 지지하거나 막 이런 것 때문에 가동이 포기된 부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볼륨감과 그 뭐라 그럴까, 이 유니크함? 디자인 자체가 되게 유니크하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한 장점이긴 하지만 약간 아머가 추가됨에 따라서 이제 가동이 제한이 생기는 부분은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다. 근데 그거 말고는 진짜 이 볼륨감 하나는 너무 이게 뇌리에 박힐 정도로 커가지고요. 야, 이 보는 맛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정도 이제 포징을 할 때 역시 일반 라인 배럴도 그랬지만 특별히 스트레스가 없어요. 막 헐거워가지고 손에서 막 무기를 놓친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시선 처리하거나 이런 것도 카리스마가 또 있다 보니까 적당히만 딱 이렇게 고개만 살짝 돌려줘도 또 멋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하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바실.